첫 번째 가보죠. 자, 변신 후 뿅입니다. 자, 황당한 절도 사건 제보 영상 만나보시죠. 자, 한 남성이 매대 안쪽으로 들어오더니요. 이요, 저 막 만지작 하더니요 말이죠. 바로 그때 이건 내 스타일인 것 같은데 한 벌을 저렇게 꺼내 들고 계속 살핍니다. 자, 직원 있는 쪽 한번 딱 보더니 매대 사이로 쏙. 자, 그리고 말이죠. 마네킹 뒤로 와서는 짐을 내리고 외투를 훌훌 벗더니 옷걸이에 새 옷을 빼내고 옷걸이에는 자기 헌 옷을 겁니다. 자, 그리고 새 옷을 휙 저렇게 입어요. 아, 이거 완전 내 옷이잖아, 이거. 자, 뒤돌아서 다시 눈치를 한번 슬쩍 저렇게 보죠. 저렇게 살피더니 자기 헌 옷을 새 옷들 사이로 싹 저렇게 감춰 넣고, 그러고는 저 감춰 넣었어 지금. 자, 그러고는 짐을 챙겨서 유유히 퇴장합니다. 세상에, 제가 설명을 하면서도 세상에 이런 도둑놈이 있나 싶어서 말도 안 나와. 자, 헌 옷이라도 놓고 갔으니 조금 봐줘야 하는 겁니까? 네, 전혀 그렇지 않죠. 지난달 21일 경기 고양시 덕양구의 한 쇼핑센터에서 벌어진 절도 사건입니다. 제보자는 작년 10월에 이 쇼핑센터 안에 있는 옷가게를 인수받아서 운영하고 있는데 규모가 크다고 해요. 그런데 지난달에 직원이 가게에서 판매하는 옷도 아니고 태그도 달려있지 않은 옷을 발견해서 제보자에게 전했다고 합니다. CCTV를 봤더니요. 바로 이틀 전 60대에서 70대로 보이는 남성이 마네킹 뒤에서 숨어서 이렇게 옷을 입어보는 척 절도에 간 걸 확인을 했습니다. 이 남성이 훔쳐간 옷은 약 20만 원대에 판매 중인 덕다운 패딩 점퍼였는데요. 남성이 놓고 간 옷도 그렇게 헌 옷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우선 제보자는 경찰에 곧장 신고를 했고요. 현재 수사 중이라고 합니다. 벗어놓고 간 옷도 그닥 헌 옷이 아니었다. 아니, 그렇다면 이 말인즉슨 일단 경찰에서는 저 남성이 놓고 간 옷도 다른 데서 훔친 게 아닌가 의심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남성 지하철을 타고 와서 저 근처에 와서 인근에 있는 쇼핑센터 옷가게를 다 돌아다녔다고 하거든요. 저 옷도 지금 저 옷을 그대로 입고 있는 게 아니라 다른 걸로 바꿔 입었을 가능성도 있는 거라서 일단 경찰에서는 지금 동선 추적하고 동종 전과자들 찾고 있다고 합니다. 아이고 세상에. 좋습니다. 다음 이어가죠. 70대 유튜버의 자랑입니다. 자, 올해 70대 고령의 한국인 유튜버가 올린 영상, 지금 여기저기서 분노의 댓글이 달리고 있습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10년 전이죠. 그러니까 2015년도에 아이 참에 아주 그냥 필리핀 들어가서 살자,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한 거야. 거기에서 내가 길거리에서 여자 둘을 만났어요. 근데 얘네 둘이 그날 이제 시골에서 올라온 애들이래. 한 애는 좀 못났지. 그리고 한 애는 아주 이쁘게 생겼고. 내가 애들이 둘 다 19살이야. 그래, 걔들하고 같이 살면서 내가 그 이쁜 애한테 관심이 가잖아. 그래가지고 걔하고 내가 잠자리를 하게 된 거야. 그래서 나는 야, 이제 이 현지차 하나 얻었다, 그렇게 이제 마음을 먹고선 걔한테 내가 잘해줬거든. 이게 혹시... 자, 저 노인 당시에는 61살이었다는데 손녀뻘 현지처 자랑입니까, 저기 교수님? 아, 네. 정말 이거 제가 설명하기도 싫으네요. 네, 정말 너무 싫은데요. 어쨌든 유튜버입니다. 70대 유튜버인데 10년 전이니까 이제 61살에 필리핀에 거주하는데 우연히 길거리에서 19살짜리 아이들 둘을 만났고 아마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집을 나온 애들 같았는데 어쨌든 뭐 계약된 것처럼 같이 살기로 했는데 그중에 한 명한테 잘해주면서 뭐 일종의 생활비도 주고 용돈도 주고 이러면서 결국에는 이제 성관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어린 마누라가 생긴 것 같았다. 현지처가 생긴 것 같았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요. 뭐 기본적인 저 사람의 콘텐츠가 또 동남아를 다니면서 했던 그 자극적인 어떤 행위들이라고 합니다. 많은 누리꾼들이 부끄러운 줄 알아라. 적어도 자랑스럽다는 듯이 말하지는 말아라. 아이들이 볼까 봐 무섭다라는 반응을 했다고 하는데 저도 그 말에 정말 한마디 보태고 싶습니다. 아, 왜 저러고 살아? 그러게요. 사실은 뭐 과장일 가능성도 있고요. 뭐 진짜라고 하더라도 저 내용을 떳떳하게 이렇게 한다는 게 말이 안 됩니다. 많은 젊은 사람들이나 어린 사람들이 볼 수도 있는 그런 영상이기 때문에 그런 건데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자꾸 합니다. 유튜버가 가장 쉬워요. 라면서 자신의 수익도 300여만 원 벌었다고 그것도 공개를 했다고 합니다. 아마도 월 수익금이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상당히 뭐 버는 건지는 뭐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간에 본인이 좀 자랑하려고 과시하려고 하는 모습도 있고요. 특히 나라 망신도 시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동남아의 다른 나라 가서 다른 젊은 여성한테 만약에 그게 맞다 해도 문제인 거고 아니라도 문제인 거니까 좀 자제를 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제재가 필요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유. 자, 다음 이어가죠. 자, 등잔 및 도둑입니다. 자, 믿는 도끼에 발등을 세게 찍혔다는 사방 가족의 제보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자, 마지막 손님이 저렇게 하나 둘씩 나옵니다. 계산대로 오더니 직원한테 저렇게 현찰을 딱. 자, 직원이 포스기 콕콕 누르자 돈통이 탁 나옵니다 지금. 자, 그런데 자 지폐를 안에 넣지 않고 고이 접더니 계산대 쪽 저 뒤쪽에 싹. 자, 그러면서 위에 영수증을 올려서 가리더니 기계를 끄고 지금 정리를 하죠. 자, 그대로 가나 했더니 다시 또 그냥 호다닥 와서 다시 모니터를 끄는 척 뒤적뒤적 바로 주머니에 그거 숨겨놨던 거 쓱 그야말로 밑장 빼듯 번개 같은 손놀림. 자, 또 다른 날로 가볼까요? 예, 또 다른 날. 이번에는 손님의 카드로 결제를 시도하고 있는데 그런데 잘 안 되는지 다시 꽂고 다시 긋고 자, 보다 못한 손님이 내가 할게 하더니 자기가 그냥 꽂지만 역시 먹통입니다. 자, 결국 계좌이체를 하기로 하는데요. 자, 그런데 저 직원 어라 자기 계좌번호를 손님한테 내어줍니다. 자, 손님의 번호를 보고서 자 5만 원 이체한 거 맞죠? 하고는 저렇게 믿거니 하고 가버렸어요. 세상에. 현금 빼돌리는 것도 모자라서 계좌이체 인터셉트까지? 네, 제보자는 대구에서 술집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지난해 12월부터 20대 남성을 아르바이트생으로 고용을 했습니다. 근무한 지 약 2주 만에 무단 결근을 했지만 하도 사정을 해서 다시 봐줬다고 하고요. 특히 본인 근무일이 아닌데도 일을 돕겠다면서 출근을 해서 정말 열심히 노력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달 초에는 이 남성이 아버지가 중환자실에 있는데 수술비가 필요하다면서 월급 일부를 갑을도 받았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지난 13일 새벽 마지막으로 나간 예약 손님 매출을 확인하는데 이때 현금 결제인데도 현금이 부족한 걸 확인을 했습니다. 이 남성이 계속 횡설수설하면서 거짓말을 해서요. 예약 손님에게 직접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결국 횡령 사실을 알게 됐다고 합니다. 남성을 고용한 지난 12월부터 최근까지 현금 결제 건을 모두 확인한 결과 대부분 본인 계좌로 송금을 받거나 받은 현금을 본인이 챙긴 걸로 드러났습니다. 자, 그런데 저 알바생 잠적을 했다고요? 맞습니다. 남성이 해고 통보를 해야 되겠죠. 하면서 돈을 송금하면 마무리해주겠다라고 했는데 본인이 몸으로 때우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갑자기 아버지가 쓰러지셨다라고 하면서 결국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하.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그 병원에 물론 없습니다. 아버지라는 사람도 없고요. 거짓말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고 모든 게 거짓말이고 결국 가불해준 월급하고 횡령한 공금이 약 330만 원 정도 해당한다고 하고요. 이 사람 처음일까요? 아닙니다. 수차례 반복해서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 아르바이트 하게 된 이유는 횡령하기 위해서, 절도하기 위해서 간 거로 지금 보이고 아마 얼굴 지금 그냥 걷어내고 싶은데 걷어내지는 않지요. 금방 걸립니다. 금방 저 얼굴 특이한 얼굴이기 때문에 금방 걸리고 전과가 있다 그러면 처벌받을 게 확실합니다. 계속 쳐다보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계속 쳐다보면 블러가 없어질 수도 있어요. 매직아이. 좋습니다. 자, 마지막 사연으로 가볼게요. 입만 벌리면 막말입니다. 자, 집단 지성의 판단을 받아보고 싶으시다면서 제보해 주신 사연 함께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막말하는 교회 지인 때문에 속상한 40대 여성입니다. 저는 미국에 살고 있는데요. 제가 다니는 교회 지인이 평소 막말이 좀 심합니다. 밥 먹고 배가 좀 나오면 사람들이 있는 앞에서 무슨 요가하는 사람이 살이 있어? 이렇게 핀잔을 준 적도 있어요. 그래도 그냥 편한가 보다 생각하면서 넘겨왔는데 도저히 넘어갈 수 없는 일이 생겼습니다. 최근에 친한 친구 부부가 동네에 놀러 왔는데요. 이 부부도 교회를 다녀서 저희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갔어요. 그런데 그 다음 날 지인이 저한테 오더니 친구가 코 성형을 했나 봐?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래서 맞다고 했는데 코를 크게 성형해서 얼굴이 너무 이상하더라 이러는 겁니다. 딱 들어도 흉을 보고 싶은 듯한 어투였어요. 정말 어이가 없었지만 화를 꾹꾹 참으면서 본인만 좋으면 됐죠. 피해주는 것도 없는데 남이 무슨 상관이에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기분이 나빴는지 아무 말도 안 하더라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같은 교회 성도인 제 앞에서 제 지인 흉을 본 게 너무 기분이 나빴습니다.
그래서 사과해주세요. 남의 친구 흉보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문자를 보내는데요. 그런데 아까 한 말은 농담이지 뭘 그런 거에 사과하라고 해 이러면서 오히려 제 성격이 삐뚤어졌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황당했는데요. 정말 제가 삐뚤게 생각하는 건가요? 자,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부처 핸즈업 타임. 지금 7천여 분의 우리 가족 여러분들 함께하고 계신데요. 채팅창에 OX로 함께 참여해 보시죠. 먼저 교회 지인입니다. 어머머머머머, 타혜 씨 진짜 사람 무한하게 만드는 재주 있는 것 같으다. 아, 여자들 모이면 의뢰 다 다이어트 얘기하고 성형 얘기하고 그런 거지. 뭘 그렇게 정색을 하니. 야, 그리고 내가 타혜 씨 친구한테 무슨 악감정이 있을 거라고 사과를 하라 말아야. 참나. 농담이라니까 그래. 보기보다 완전 예민하다 얘. 동그라미. 뭐 하신 거예요? 아니, 지조 있게, 소신 있게. 다른 뭐입니다. 예. 그래요. 교수님. 드셔도 돼요. 그렇습니다. 좋아요. 자, 다음 사연자예요. 네? 농담이라고요? 상희 집사님, 아니 어찌 예수 믿는 사람끼리 이럴 수가 있어요. 예배 볼 때 주무셨어요? 목사님이 그러라고 시켰어요? 그러는 집사님은요, 뭐 얼마나 관리를 잘하시길래. 집사님도 제가 참 말 안 하려고 그랬는데 눈이랑 코랑 다 했어 아주. X. 자, 양 변호사님. 예, 일단 종교와는 아무 관계가 없다라고 먼저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종교와 관계없이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 그렇게 뭐 별거 아닌 걸 가지고 트집 잡아서, 그리고 또 저 주변 사람이 좀 불편할 만한 일들을 아무 생각 없이 저렇게 험담 아닌 험담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분들 잘못하면요, 이걸로 사과를 요구한 걸 가지고 또 다른 사람에게 또 험담할 수도 있고, 뭔가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 자체를 꼬이게 만들 가능성이 좀 있는 그런 편이 아닌가. 사과를 받는 건 좀 어렵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관계를 조금 멀리 하시는 게 불편해지지 않을 그런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박 변호사님, 진짜 이런 거 보면요, 이거 신앙심으로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종교적 문제는 아니면 법전에 가도 이런 사람도 있고요. 맞습니다. 이슬람교도 이런 사람 있을 것 같은데. 이슬람도 있습니다. 잘 모르죠. 저는 이슬람 잘 모르는데 어쨌든 종교적 문제는 절대 아니고요. 이 사람이 아마 습관적으로 반복하고 아마 본인의 유머 코드인지 아니면 본인의 대화의 기술이 아닌가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상대한테 상당히 혐오감이나 모욕감을 주잖아요. 저는 좀 따끔하게 얘기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따끔하게 얘기는 간단해요. 선생님 너무 못생긴 거 알아요. 농담. 너무 기분 나쁜 거 알아요? 농담. 이렇게 한 번쯤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진짜? 농담 이렇게. 그렇군. 예. 자, 웃지 말고 우리 국장에 나와서. 아니, 웃잖아요. 저도 변호사님 때문에. 종교의 문제는 종교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사연자가 절대 삐뚤게 생각한 게 아닌데, 사실 저는 그냥 최대한 안 부딪히고 그냥 적당히 거리를 두면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자, 교수님. 네, 제가 이러니까 욕을 먹어요. 네, 근데 이거는 오해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욕을 한 그 여자분이 잘했다는 게 아니고 그분이 나빠요. 그분은 요구한 사람이 살이 있다, 코 고친 것 같다 이런 거 보니까 외모에 시기 질투를 하는 것 같고 또 뒷담화도 하는 사람 같고 맞아요. 사람 속도 뒤집는 사람 같아요. 그리고 오늘 이 사연자께서는 올바른 생각을 하시는 것 같고 또 우정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왜 제가 막 고민했냐면 우리가 사과를 해달라라고 얘기할 때는 내 문제에 대해서 사과를 해달라. 내가 요가를 하는데 살이 찌다고 얘기한 거에 대해서 난 굉장히 내가 기분이 나쁘다. 나한테 사과를 해달라라고 얘기하는 거는 일반적이고 그건 굉장히 내 표현을 잘하는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내 친구한테 얘기한 거를 사과를 해달라라는 건 좀 일반적이가 않다는 거죠. 그 친구가 아무리 나한테 절친이라도 내 친구 욕을 한 것을 나한테 사과해달라라는 것에 내가 정말 잘못했어요라고 얘기하기보다는 그런 걸 가지고 그렇게 남의 좀 뒷담화한 거 가지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무서워서 누구 형 보겠어요? 이렇게 약간 이렇게 발전될 가능성이 있는 얘기여서 그 부분이 조금 아쉬웠다. 그래서 저는 나한테 그렇게 얘기한 걸 좀 사과해달라. 나 중심으로 아이메시지를 얘기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에서 들었습니다. 그렇군요. 자, 우리 가족 여러분들은요? 네, 스티븐 잡채님, 해서는 안 될 말 가려서 해야죠라고 하셨고요. 하지만 김종우님은 불편의 시대다. 저 정도 말하는 사람도 있는 거지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군요.